네, 안녕하세요. 저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액티브 ETF 운용을 맡고 있는 오스카입니다. 바로 글로벌 대장장의 액티브 ETF의 11월 달 월간 운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글로벌 대장장의 ETF는 11월 한 달 동안 절대적인 수익률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6.12%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벤치마크인 1.45 대비해서는 언더퍼폼했습니다. 한 달간 환율이 7% 정도 빠지면서 수익률에 부정적으로 기여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투자 종목 정보에서 PDF는 저희 홈페이지나 HTS를 통해서 확인 가능하시니 종목 비중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희 성과 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성과 요인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기업들 중 가장 큰 기여를 했던 종목은 온세미컨덕터입니다. 온세미컨덕터는 차량용 반도체, 전력 반도체, MCU, 이미지 센서 등 다양한 비메모리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최근 반도체 시장의 전반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EV, ADAS, 에너지 인프라 이런 쪽의 수요가 좀 강세 지속되면서 견조한 실적을 기록하였고 성과에 긍정적으로 기여를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대장장의 기업으로 기존에도 저희가 꾸준히 소개드린 기업입니다. 최근 성과뿐만 아니라 비중도 유의미하게 늘린 엔비디아인데요. 올해 4분기 중으로 유통 파트너사의 재고 정리가 일부 진행되고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좀 기대감에 회복세를 이어나갔습니다. NXP의 경우 온세미와 같이 최근 업황 둔화 우려가 있었지만 호시적 기록과 밸류 매력도가 부각되면서 포트폴리오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린데는 최근 프랑크푸르트에서 상장 폐지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수급상의 약세가 좀 우려사항으로 작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실적에서 좀 견조한 펀더멘트를 보여주면서 주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이어서 이제 화이자가 그 향후 정부와의 백신 구매 계약 종료한 후에 가격을 3배 가까이 인상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4분기 이제 머크랑 병용 임상에 들어가는 항암 백신의 기대감이 좀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부정적으로 기여한 종목으로는 이제 중국 그 청두 지역 홍하이 공장에서 시위가 좀 발생하면서 아이폰 14 프로, 프로맥스 모델의 4분기 예상 출하량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 애플이 주가가 하락하였고 성과에 부정적으로 기여를 하였습니다. 차지 포인트는 최근 미국 중간선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변동성이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서 성과에 좀 부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 포트리스는 미국의 대표적인 LNG 사업자인데요.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 기준으로는 컨센서스를 크게 아웃퍼폼했지만 LNG 카고 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원가가 증가하였고 수익률이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쉐네일의 경우 이제 천연가스와 LNG 시장 가격이 좀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이로 인한 파생상품 손실이 실적 악화로 이어졌고 성과에 부정적으로 기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유통 주식수가 가장 적은 종목인 애니컬러는 수급상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주가가 약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목 비중 변화입니다. 예기치 못한 이슈로 실적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었지만 중장기적으로 유럽 내에서 LNG 수요 증가 흐름이 지속되면서 유럽이 LNG 이런 이슈를 조금 해소해 줄 수 있는 기업들이 부각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조금 더 액티브하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자 단순 액화터미널을 소유한 쉐네일보다는 FLNG라는 신기술을 보유한 뉴포트리스로 비중을 단일화하였습니다. 엔비디아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현 시점에서 밸류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하여 좀 비중을 늘렸습니다. 일라이 릴리의 경우 다소 생소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미국에서 대표적인 헬스케어 기업으로 당뇨, 탈모, 비만 등 다양한 치료제를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헬스케어에서의 대장장이는 크게 모더나의 이런 mRNA 플랫폼이나 머크의 키트루다처럼 다른 파이프라인과 좀 병용이 용이한 도구 혹은 치료제 제공하는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릴리나 벌텍스처럼 당뇨, 탈모, 비만, 희귀병 등 좀 다양한 부문에서 치료제를 개발하여 불가능을 좀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어떤 이네이블러 역할을 하는 기업의 대장장으로 저희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포트의 한 축으로 좀 비중을 늘렸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린데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리스팅 영향이 좀 제한적이라고 판단하여 다시 재편입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마 워너뮤직도 새로 보시는 종목일 것 같은데요. 저희 워너뮤직은 이제 글로벌 3대 음악 엔터테인먼트 그룹 중 하나로 강력한 아티스트 IP를 보유하고 있어 향후 지적재산권 시장에서 좀 지배력 행사가 가능한 대장장이라 판단하여
편입을 진행하였습니다. 쉐니엘은 앞서 설명을 드렸고 부킹홀딩스의 경우 저희 호텔과 여행 중심의 어떤 리오프닝 관점보다는 조금 더 앞단에서 대장장의 성향을 강화할 수 있는 항공기 제작 업체 에어버스나 아니면 컨텐츠 보유 업체로 좀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절하는 차원에서 부킹홀딩스의 비중을 줄였고, 브로드컴은 통신 장비 쪽보다는 자동차의 전장화에 좀 초점을 맞춰서 반도체 기업에 대한 좀 비중을 확대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좀 단일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은 디글로벌라이제이션을 통해 점차적으로 중국 생산 의존도를 줄이면서 좀 사업 리스크를 분산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을 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브라 테크놀로시스는 저희가 좋아하는 대장장의 기업이지만 공급망 이슈가 지속되며 실적이 계속해서 예상치를 하회함에 따라서 편출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대장장이 액티브 ETF 11월 운용 보고는 이렇게 정리드리며 오늘도 저희 컨텐츠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향후에도 좀 견고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들로 포트폴리오 집중해 나가며 운용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S플러스 자산운용 액티브 ETF 본부 소속 오스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